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 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 강사입니다. 2024년 2학기 중간 통합과학 정말고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내신 분석에 앞서서 전체적인 총평을 좀 드리자면 예전에 정말고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와 유사한 난이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중상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00점 맞은 친구들도 약간 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90점 후반 정도가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 파트나 지구과학 파트는 생각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이고, 화학 파트 부분이 예상대로 다소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평이한 문제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대표 문항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한 3번 정도 문제를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산화 환원을 묻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산화 환원은 일상생활에서 중화반응의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문제에 나오는 대로 이런 것들을 암기해 두셔야지 문제에서 실수 안 한다. 제가 봤을 땐 약간 지엽적인 문제이면서 실수 유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1, 2,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고 많이 여러분들에게 노출된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모두 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8번 문제이죠. 8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H 플러스 OH를 동시에 놓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산의 성질, 염기의 성질을 얘네들의 이온화가 되면서 여기 H 플러스가 있는지 OH 마이너스가 있는지 그런 걸 탐구하는 문제. 그래서 실험 자료를 줬을 때 그 실험 자료에 부합하는 답을 골라야지 여러분이 그냥 외웠던 대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 유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조심을 해야 됐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5번, 7번, 6번 문제도 보시면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들, 많이 풀었던 유형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길게 나왔고 그림 자료도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실수 안 하시고 찬찬히 풀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가면 이제 10번 문제가 아마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한테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끔 느껴지는 건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미지수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냥 문자화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었으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화반응에서 이가산과 일가염기, 예전에는 계속 일가산, 일가염기만 물어봐다가 이제는 이제 이가산, 일가염기, 이가염기, 일가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들은 거기까지, 그래서 고2, 고3 난이도의 문제들까지도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기는 좀 쉬워졌지만 자료 분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9번, 10번, 12번 문제도 제가 싫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 그리고 이온수 문제, 그래프 문제, 온도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여러분들이 연습했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꼼꼼히 읽었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다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여기는 이제 14번 문제 같은 경우가 대멸종에 관한 그래프를 주고서 좀 더 보기를 좀 까다롭게 좀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료가 좀 쉽다 그러면 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니까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 시대를 잘 아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료가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질 시대들 기간별로 상대적 길이에 따라서 나눠놨고 표준화석이냐 시상화석이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골라라 라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질시대 문제는 그런 자료들을 던져주면서 보기는 다른 유형의 보기로 내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좀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고, 17번 문제는 계속 나오는 문제죠.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문제, 실험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연선택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봐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보기,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을 만한 보기들을 이렇게 흘려놓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읽고 하나하나 여기에 맞춰줘서 문제에 부합되는 답들을 고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수 안 하시고 잘 맞추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19번 문제, 서식지 단편화 문제죠.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풀어봤고요. 이 자료도 많이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논술형 1번이 제가 봤을 때는 고난이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 그래프를 줬고요. 그리고 넣는 것들이 얘가 염산을 넣는다 아니면 NaOH를 넣는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3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이걸 차용하고 변형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의 기출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풀어보긴 했지만 좀 더 꼼꼼히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약간 달라진 요 유형의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발거의 총평을 보자면 예전 기출 문제들이 계속 난이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화학 파트의 문제들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고 생명학과 지구과학 문제들은 살짝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진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발고는 고2, 고3 정도의 레벨의 자료 분석이나 모의고사, 수능 문제들의 레벨의 자료 분석들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득점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여기까지만 나오겠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고2, 고3 레벨의 문제들까지도 꼼꼼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 2학기 중간 통합과학 정발고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